자, 지금 빠져나가면은 요 분석기는 지금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커플러, 단순히 커플러에서 내가 원하는 그 매뉴얼로 뭔가 측정을 하겠다. 리얼리어, 시리 측정. 요거는 한 5, 6주차가 지나가면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아까 커플러를 사용해서 성능 분석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귀를 활용해서 성능 분석을 하겠다. 뭐 요건 좀 떴다. 포닉스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CS 3.22, NCS 3.42, IEC 20118-7, NC 3.22, 2003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할 것은 NCS 3.22 2003년 버전이에요. 2003년 이 NCS 3.22는 60118-7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해볼 텐데 오늘은 NC 3.22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NC 3.22 중에서 2009 버전이 있는데 왜 옛날 거 사용하느냐? 2009 버전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추세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측정 내용이 나오는 2003 버전을 가지고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자, 7번도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굳이 세팅하려면 세팅해도 되고, 여기서 F2 리니어냐 난리니어인데 난리니어란 말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리니어 AGC. AGC가 바로 뭐냐 하면은 Automatic Gain Control, 즉 이게 난리니어라는 얘기죠. 어댑트 AGC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리니어로 할 거다. 요것은 이제 이렇게 누르면 리니어로 세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4 요거는 HFA 2500이라고 썼는데 HFA는 High Frequency Average예요. 요거는 한번 눌러보면 F4 보면은 HFA는 1000, 1600, 2500. 이게 뭐냐면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주파수 쪽의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실제 결과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고, SPA가 있어요. SPA는 요거는 뭐냐면은 스페셜 퍼포즈 뭐 에이드 해가지고서 어떤 일반 기도 보청기에 비해서 기도 보청기와 다른 어떤 그런 기기들을 성능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HFA로 세팅을 하고, 텔레코일은 오늘은 오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측정을 하러 가는데 측정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자, 여기 연결을 해서 요거는 마이크로폰이 요 뒤에 있어요. 여기 요게 이어 후크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다가 원 위에다 두고, 요건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이 없어요. 여기 위에다 두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넣고, 근데 이제 소리가 나는지 아까 확인을 안 했죠. 나고 있네요. 이 소리도 안 나요. 자, 넣고 테스트 박스의 뚜껑을 닫고 눌러주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익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카메라에는 안 담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5에서 8000Hz까지 100Hz 간격으로 쭉 변환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O라고 쓰였는데 아웃풋이 나온 겁니다. 아웃풋이 나왔죠, 그렇죠? 아웃풋이 맥시멈은 122.5, 어디에서? 1000Hz에서 나온 거죠. HFA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테스트 세팅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형이라든가 아니면 비선형이라 하더라도 볼륨을 맥시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낮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이 HFA 그 최대 출력 OSPL 905 117.3에서 빼기 77을 합니다. 그러면 40.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40.3에 맞추라고 지금 그 숫자가 떴어요. 실제 측정되는 건 지금 48.5예요. 8.3이 높으니까 다시 뚜껑을 열어서 볼륨을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줘서 40 조금 높아요.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에 들어오게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모양이네. 이게 접촉이. 네. 41.3, 예,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자, 서정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이 내용과 화면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잠깐 해보면, 자, 지금 OSP1090 맥시멈은 맥시멈이니까 평균이 아니죠. 보니까 제일 높은 자리가 여기네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가 1000Hz예요. 1000Hz에서 122.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FA OSP는 얼마냐? 1000, 대략 1600, 2500을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더니 지금 117.3이에요.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 그 볼륨을 내렸어요. 어디까지? 원래는 117.3 빼기 77 하면 40.3에다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은 40.8이 됐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긴 힘들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가 되게끔 맞추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맞춘 거는 40.8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 이퀴벌런트 인풋 노이즈, 이거는 뭐냐면은 이 보청기의 마이크로폰 쪽에 어떠한 음도 제시하지 않고 측정했을 때 나오는 잡음이에요. 근데 앞에 복잡한 말이 붙었죠. 그렇죠? 이퀴벌런트 인풋이란 말을 썼어요. 이 이퀴벌런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두 가지의 물체가 있을 때 얘와 얘의 에너지 성질이 달라요. 이거를 같은 값으로 환산하겠다, 등가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여기 보청기에서 이런 말을 쓰느냐? 원래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에 어떠한 음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수화기에서 뭔가 나온다. 그건 내부 잡음이에요. 그렇죠? 원래 내부 잡음은 회로 잡음을 의미하고, 회로 잡음은 볼트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볼트를 측정하려면 보청기를 열어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 나오는 잡음을 그냥 그 소리로 환산한 거예요. 전압을. 그래서 이퀴벌런트란 말을 써서 등가 입력 잡음 레벨. 그래서 어쨌든 잡음 레벨은 19.3. 19.3이면 상당히 잡음 레벨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 내부 잡음은 한 30dB가 넘으면은 좀 좋지 않다라고 판정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잡음 문제는 별로 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레스폰스 리밋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 HFA 평균 그 이득 주파수 기준 시험 이득 설정에서 1600, 2500Hz의 그 평균 이득, 그러면 요거 더하기 대략 뭐 한 요거 했을 때 그거에서 빼기 20을 하면은 요 라인 하얀 선으로 나타납니다. 요 하얀 선이 뭐냐면은 하얀 선의 위치가 80.8이라는 거예요.
280.8이라는 거예요. 요 선 라인이 이득이. 요걸 그었을 때 좌측에서 만나는 요점, 우측에서 만나는 요점, 요 두 개 사이가 뭐냐면 주파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낮은 주파수가 지금 280, 여기가 지금 28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쪽 F2, 여기가 지금 601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청기의 주파수 범위는 밴드위스 또는 대역 범위는 대역 폭은 280에서 6011Hz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00, 1600, 2500Hz에서의 왜곡률입니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에요. 소스를 500에선 70, 800에선 70, 1600에서는 65dB SPL을 제시했을 때 800에서는 1.1, 1600에서는 0.6%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500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빵 퍼센트냐? 그건 아니고 측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500과 800 사이, 한 요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원래는 이 어떤 소리가 들어갔을 때 하모닉 사운드가 발생하죠. 어떤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 인텐시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첫 번째 하모닉 사운드와 두 번째 하모닉 사운드의 차이가 12dB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은 낮은 쪽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모닉 사운드를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두 번째와 첫 번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뭔가 이러한 그 주파수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이거와 500Hz와 그 다음 주파수 간의 차이가 이 경사가 심하면은 이 퍼센트는 측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계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징크의 13번을 썼는데 1kHz에서 65dB를 제시했을 때 소비 전류가 1.19mA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볼 때 1.19mA라고 한다라면 뭐 적당한 소비 전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귀걸이형은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0에서 한 2mA 정도 소비 전류를 대개 갖고 있어요. 귀속형은 1mA 이하, 한 0.6에서 1mA 정도의 소비 전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저기 선형은 이제 비선형을 또 할 차례죠. 비선형은 이 나타나는 화면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비선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교수님.